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 평당 4천만원 시대. 돈이 된다고 기관들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감소하면서 오피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년 내에 세계 경제 10위에서 5위로 성장하게 된다면 한국의 오피스 수익률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피스 평당 매매가가 한국이 5천만원, 홍콩이 2억 5천만원, 동경이 2억 원, 뉴욕이 1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의 차이가 납니다. 연수익률은 자본 환원율과 같은데요. 투자금이 몇 년 후에 회수가 되는가입니다. 월세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자본의 회수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원전 시장 돈줄 막는 정부, K녹색금융에서 원전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자, 차세대 원재료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의 큰 트렌드는 친환경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원전도 결국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후에 막대한 전기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도 지속적인 손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3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바이든 핵심 산업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한국에는 대미 무역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레더릭 캠프 애틀레틱 카운슬 회장은 인터뷰 중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요. 사람들이 미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할 때까지 다양한 규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선다면 이 상황은 큰 기회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출 품목이 겹치기 때문이죠. 중국이 하락할수록 한국은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중국과 등을 지고 미국과 같은 노선을 걷게 된 이후에 대만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선다면 한국의 경제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의 구청장들 종부세 안 내리면 선거에서 또 진다. 자, 내년 6월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고 지금 거의 99%의 서울시 여당 구청장들은 다음에도 구청장을 계속하고 싶겠죠. 결국 표가 중요하고요. 이런저런 세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기 거주자 노령자 종부세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자, 고가의 양도세로 퇴로를 막은 후에 집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팔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금을 인하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당론은 분열이 되고 리더십은 약화가 되고 지지층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의 말장난으로 암호화폐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좀 신중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그의 신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열흘 새 급락한 코인 가격. 비트코인의 시장 총액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혹은 다른 곳으로 돈이 계속 몰려갈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2번 접는 삼성 디스플레이 신개념 폴더블 폰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두께가 얇아지고 2번 접어지는 신개념 폴더블 폰이고요. 삼성의 하드웨어 기술력은 거의 세계 최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제강 5년 만에 최대 실적, 철근, 컬러 강판, 불티나게 팔린다. 자, 철강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유망하게 봅니다. 자, 새로운 K9이 나왔습니다. 자,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이 굉장히 세련되게 보여지고요. 기아차의 상품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출렁이는 비트코인 증시 실탄 다시 70조 안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하락할수록 그 주식 계좌로 돈이 더 몰려들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내 주식에 돈이 더 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한국 주식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주식 이외에 기타 자산으로도 이 돈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펀드, ETF, 현금 7대2대1 전략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저는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로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뭐 1대9나 2대8 정도로 배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부 이촌 한가람 코오롱 리모델링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을 해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재건축을 해야 주택수가 크게 늘고 주택수가 크게 늘어나야 서울의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세는 아닌데 임대사업자 폐지로 매물 50만 가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적폐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사라질수록 시중에 임대 물건이 사라지고 전월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이 꺼지기를 바라면서 장작을 더 넣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고 이상한 정책입니다. 판교 IT 넘어서 콘텐츠 밸리로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첫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분당 삼평동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앞으로 3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판교의 힘은 더 강해지고요. 판교는 IT와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기업 몰려드는 충남 투자 3배, 고용 2배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천안이 91곳, 아산이 83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진이 24곳, 금산이 22곳, 보령과 공주가 14곳, 홍성이 13곳, 예산이 9곳입니다. 자, 충남으로 기업이 늘고 있고요. 천안과 아산이 가장 많습니다. 충남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세훈 부동산 비정상적인 급등을 막을 카드를 곧 꺼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수하고 공급을 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로 큰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특수본 땅투기 수사 용두3이라고 하고요.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 무혐의로 수사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뭐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하는 결과이고요. 혹자는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고 그 LH 직원들을 나무랬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지지자들은 더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 비자 중국인 아파트 세 채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중국인이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7, 8년 전 호주는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매매가와 월세가가 크게 상승했고 고성방가 등으로 호주인에게 큰 피해가 되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20년 거주한 집 보유세가 서울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2배라고 합니다. 자, 사필 규정이고요. 비정상은 결국 언젠가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서 기회가 생기고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돈을 벌 수도 있고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한국과 미국의 보유세. 미국은 취득가로 보유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집을 팔지도 않아서 그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현재의 가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 재산세를 올리니 임차인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세저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 미국 부천 쿠퍼티노 집값 35% 오를 때 서울이 2배 뛰었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요. 피자를 쏜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규제는 집값을 올립니다. 투자자가 늘어야 임대가가 안정이 되고 투자자가 늘어야 건설사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투자자가 집을 사지 않으면 미분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집이 많아서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임차가 더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70억 전세를 사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북 뉴타운 부활 멈췄던 재개발 시동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늘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용적률을 크게 늘려서 50층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바에는 빨리 증여를 하겠다. 절반이 30대 이하에 이렇게 증여를 하고 있는데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들의 나이가 모두 젊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로 집을 팔지 못하니 증여를 합니다. 증여가 늘수록 시중의 매물은 사라지고요. 사라진 매물은 1, 20년 내에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시중의 매물이 감소하면 집값은 더 상승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5월 18일 금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